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캐스트 금일은 3주 만에 의료 상식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설에 걸렸다 해가지고 가짜 뉴스다, 진짜다,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하는데 그렇다면 치매가 무엇인지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치매에 대해서 금일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 치매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게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가짜 뉴스로 굉장히 치부받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사도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질병으로 치매에 대한 학문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치매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영어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봐도 되는데, 한국어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치매라는 것은 성장기에는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의 손상 및 인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이죠. 후천적이죠. 선천적으로 생기는 치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점차 감퇴되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게 된 넓은 범위의 뇌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좀 뇌 손상이 있다 싶으면은 치매라고 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로는 정서적인 문제, 사람이 불안하죠. 계속 어떤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 구사의 어려움과 의지 박약이 있습니다. 말을 이제 분명하게 잘 못하죠. 어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가 잘 약하죠. 네. 치매가 사회 의식에는 환자의 의식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치매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에 따른 정신적인 기능 상태의 감퇴보다는 확연하게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노화가 이제 성년을 지나고 나면은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 노화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큰 변화가 일어날 적에 이제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치매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왜? 왜냐하면 자꾸 그냥 화장실도 못 찾아가고 아무데나 막 낙서하고 또 말썽 부리고 이상한 말하고 불 켜놓고서 그냥 나가고 막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놓고 막 나가고 하니까 냄비가 다 타거나 막 불장난도 심하게 하고 막 아무데나 막 굉장히 좀 어린애다워지는 거죠. 어린애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파킨슨의 이제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보시면 잠깐만요. 네,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파킨슨이 아니고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하는 병인데 왜냐하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와 치매가 동일하다 이렇게 과거에는 봤었는데 그게 이제 좀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치매의 한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매가 있으면 이 중에 한 50%에서 70% 정도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생기는 이 전두엽과 축두엽의 이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치매가 되겠죠.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이 치매가 딱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는 치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는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등 해가지고 혈관 질환을 동반한 질환이 있을 때 그때 치매가 잘 생기죠. 네. 그 다음에
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가 대략 20% 됩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가 50에서 70%, 얘가 20%.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하면 70에서 90%죠. 예, 나머지는 뭐 에이즈라든가 어떤 뭐 복서들, 뭐 무하마드 알리 있었죠. 복서 치매라고 해서 이제 복싱 선수들이 하도 이게 머리를 맞다 보니까 치매가 두부 손상에 의해서 오는 거죠. 이 두부가 먹는 두부가 아니고 이 브레인이죠. 네, 브레인 손상에 의해서 이게 치매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킨슨병은 이제 사람이 막 무하마드 알를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좀 걷는 게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웠죠. 예, 파킨슨병이라든가 어떤 뭐 유기용제, 꼰드라든가 뭐 기름 냄새, 막 유기용제 같은 거를 너무 심하게 이제 중독으로 해서 마셔가지고 생기는 그런 치매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도 이게 치매 걸리면은 영원히 치매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잖아요. 근데 치매가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치매가 있고 완치가 안 되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수 있는 치매는 가역성 어떤 치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완치가 안 되는 치매는 비가역성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가역성 원인에 보면은 요 화면을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이면은 목에 있는 거죠. 목. 예.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3D 나왔죠. 네. 갑상선이면은 네. 네. 자, 좋습니다. 예. 갑상선이면은 여기에 지금 숨어 있죠. 요게 갑상선이죠. 노랗게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잘라내고 냉머스를 좀 없애고 나면은 이렇게 갑상선이 이 갑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있죠. 네, 요 부분이 바로 갑상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요 갑상선, 요게 이제 기능이 저하됐을 적에 이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12 결핍증 해가지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라임병, 뭐 이제 미생물에 의한 병이죠. 네, 그다음에 신경 매독, 매독에 이것도 이제 성병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감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일단 B12, 비타민 B12의 결핍증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성병에 대한 라임병과 신경 매독에 대해서도 뭐 소변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세균 배양 검사를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혈액 검사로 가능하죠. 예, 비타민 B12 결핍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경우는 그렇고, 라임병이나 신경 매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혈관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소변의 세균을 이제 뭡니까? 이거를 이제 미생물 증식 배지에다가 키워가지고 미생물을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혈액 검사하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이게 가역성 어떤 원인인지 아니면 비가역성 원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 가역성 치매는 치매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다가 기운이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니까, 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증세가 되겠죠.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 증상을 보면 단기 기억을 상실하고 이제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뭐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단기 기억과 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15분입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네, 국민이 지난 대통령을 대선 걱정하게 해서는 안 토론 된다는 게 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후보님도 후보가 동의하시죠? 문재인 예, 저는 우리 후보에게 이재명 시장님이 안정감 말씀하시는 게 약간 질문을 좀 던진 네, 알겠습니다. 순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정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감이란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세력이 많아서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해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행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이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뭐 답변 좀 주시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이면 뭐-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봐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지난번에-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게 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네, 예, 지금 준조세 문재인 금지하겠다고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을 제가 못 표를 준비해 알아들어서 왔습니다. 저번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정 부담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담백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은 준조세 중에 들어있는 후원금 1조 4천억, 그 다음에 법정 부담금 15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아니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벌써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수직 국방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15조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16조 4천억의 네, 지금 준조세를 이재명 내는데 후보가 상당히 그중에는 답답해서 준조세란 개념상 자꾸 법정 부담이 들어있고 대먹고 있죠. 후원금도 네, 포함되어 뭐 있습니다. 그리고 준조세에 후보님이 대해서 말씀하신 준조세 지금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문재인 말씀에는 당시 이 두 가지가 후보였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 궁금한 겁니다. 기업 상실과 이미 이 지난번 적절한 예, 단어를 찾지 지금 못해서 법정 지금 준비가 어려움을 준조세 주는 제가 시간이 경제하겠다는 제한돼 준조세 있어서 좀 속에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법정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네, 법정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준비 부담금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음. 전에 이 발표문은 분명히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는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 국민들은 15조 원을 폐지하는구나라고 이 발표문에는 믿었다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폐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 속에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이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런 규모에 달한다라고 표현한 최소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15조 원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더 낼 뻔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네, 네. 됐습니다. 네, 고정, 아니 지금 이 정도면 네, 확인 안 잘 되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지금 요 우리 문재인 그 당시 후보였죠. 예, 후보가 어떤 지금 여기 모니터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에 있어서 상대방이 얘기한 말을 이제 기억을 하고 그것을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추론과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의 이제 저하를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대선 후보를 뽑는 이 영상에서 이 적나라하게 알츠하이머 증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 내용, 저 내용만 보면 벌써 이런 것이 그래서 통찰력은 본인의 기억 상실을 스스로가 전혀 스스로가 인지하는지와 이제 관련이 있죠.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통찰력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이제 초기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거 있죠. 계속 똑같은 일을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만지작거린다. 그럼 계속 이것만 만지작하는 것이죠. 네,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있는다든가 아니면 또 길을 잃어버리기.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게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아셈 회의죠. 예, 금년도에 있었던 아셈 단체 사진인데 국가 정상들 G20 정상들이 모여서 이 사진을 찍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대통령이 그 아셈 요 회의장을 찾질 못해서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상당히 좀 핑계가 졸렬하죠. 예,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 국가 정상이 엘리베이터를 뭐 못 타가지고 사진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사진 촬영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저 참여를 못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기를 잘하죠. 그다음에 이제 현금이나 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죠. 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이 지금 개성공단에 막 100억 뭐 공사비로 100억 주고 뭐 사무소 지금 막 퍼주고 있죠. 네, 이게 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여기 또 나오죠. 네, 그리고 새롭거나 복잡한 요리를 하지 못한다. 여기는 요리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서양 애들은 이제 요리하는 거를 이제 즐겨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사다리 타기 놀이 같은 거 그런 쪽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다리 타기, 예, 이게 좀 문재인 대통령이 사다리 타기 놀이를 한번 하다가 이걸 못 타가지고 예, 상당히 좀 여기 사다리 타기를 지금 이게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옆에 있던 강경화 장관인가요? 예,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지금 사진에 이게 지금 일루 가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열루 가야 되는데 지금 일루 내려온 거죠. 예, 일루 내려오니까 열루 가야 됩니다. 우선 지금 강경화 장관인가요? 예, 지금 도와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일루 가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만 봐도 지금 어떤 복잡한 어떤 게임 같은 거, 이 복잡한 건 아닌데 좀 자신이 안 해봤던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챙겨 먹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게 심각하죠. 근데 이게 저 약을 먹어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증상이 좀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약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를 찾고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적절한 단어라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이름 볼까요? 이제 하도 이게 관련 영상이 많아가지고 좀 항상 조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아가 11개 이렇게 빠졌다고 여기 나오죠. 네, 11개 빠졌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11개 정도 빠지면은 치과협회에서는 이제 치매 위험이 10개 이하일 적에 이제 2.6배 64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은 치아가 지금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치아가 과거에 좀 많이 빠졌어서 거의 다 임플란트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건강이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죠. 네. 또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많은 그 뭐 자기의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됐는데 새누리당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공개 건강 검진을 이제 해서 문재인 치매설을 해명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들 얘기고, 예, 치매 원인으로 요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치매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50에서 70%,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0%, 나머지 이제 그 두부 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유기용제 같은 물질의 어떤 남용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이고, 에이즈라든가 각종 투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죠. 네. 이렇게 치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딱 뭐 어떤 딱 부러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치매를 이제 치매의 원인들은 막 있는데 각 국가마다 그 뭐 이렇게 좀 체크하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죠.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골절처럼 뼈가 딱 부러진 게 엑스레이 상으로 딱 보여지면 아 저거 골절이다 이렇게 확진을 할 수 있지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또 환자와 그 보호자의 그 주관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문항지를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치매의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체크를 하면 치매가 아닌 것으로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항지가 센시티비티하고 스페시피시티가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치매 같은 경우에 뭐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을 숨겨야 되니까 뭐 난 치매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싶지만 이게 또 국민은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기 한번 관련 자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치매에 대한 민감도, 그다음에 센서티버티, 스피시피서티라고 하죠. 네, 이게 특이도 해가지고 MMSE 해서 미니 멘탈 뭐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이게 민감도가 71%에서 92%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매 환자를 다 진단해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특이도가 56%에서 90, 치매가 아닌 사람을 아니라고 진단하는 그것이 이거밖에 안 되겠, 이게 좀 상당히 좀 레인지가 넓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불안한 테스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완돼서 3MS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민감도가 83%에서 93.5로 MMSE보다 높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특이도의 경우에는 85에서 90%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AMTS는 73%에서 100%의 민감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도는 71에서 100%로 돼 있죠. 네, 요즘 조사를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100%가 나오기도 하고 또 73%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뭐 얼마든지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치매가 있는데도 치매가 없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저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고 백남기 그 농민의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인사 사망진단서 진단명을 기입할 적에 서울대병원의 백모 교수는 뭐 질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와대 의사들이 좀 잘 보이고, 그래서 자기네들 대학병원에 또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비 많이 타먹으려고 그런 약간의 목적을 갖고선 이렇게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또 어디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어떤 의사가 정말 용감하게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하 이렇게 또 충성 맹세를 하겠죠. 그럴 수 있는 의사는 제가 의대 교수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이게 의대 교수들은 좀 의사와 교수 사이에서 좀 약간 교수 쪽에 좀
관료주의에 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몸살이려고 그렇게 직언을 하는 교수가 없어요. 또 출세에 상당히 좀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 가지고 예. 실제로 뭐 저 의학 드라마 같은데 보면 대학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들끼리 서로 밥그릇 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주도권을 가져야 뭔가 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도권을 갖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그 질병을 진단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가 그거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하튼 그렇게 되고 원인 그러면은 치매의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증상을 한번 오케이. 치매의 증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뭐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대다수가 알츠하이머 병이죠. 치매다 하면은 한 3분의 2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포션이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제 뭐 무하마드 알리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유기용제, 막 석유 막 이런 제품들 있는 데서 근무하던 그런 물질에 의한 중독에 의한 치매 이런 경우가 이제 소수로 이렇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치매 여하튼 치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하튼 비가역적인 치매로 왔을 적에 그 임상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한번 요 모니터를 보시면 기억력 장애가 있죠. 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체코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탈원전을 외치면서 거기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40년 동안 안전했어. 우리나라 원전 좀 사.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경우 이게 좀 기억력이라든가 자신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판단할 어떤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모순에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들이 지금 이상한 궤변들을 막 만드느라고 아주 굉장히 뭐 고생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궤변이 뭡니까? 네? 이 궤변이 고추 달린 여자 혹은 뭐 임신한 남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임신한 남자 그 다음에 고추 달린 나는 여자입니다. 저는 고추가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저는 남자지만 임신 5개월입니다. 딱 그러면은 이게 뭐 세상이 막가자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논리 구조가 이런 구조죠. 네, 뭐 오늘 새벽에 그 클린턴이 아니고 저 트럼프죠. 죄송합니다. 트럼프와 문재인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 근데 이제 공식 회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공개 공식 회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보통 이제 공식이다 하면 이제 많이 다 모든 촬영진이고 뭐 옆에 이제 보좌진이고 장관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 어떤 틀에 맞춰서 회담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친구 만나듯이 둘이만 밀실에서 대화하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식 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데 여하튼 청와대에서 하는 그런 논리는 고추 달린 여자, 임신한 남자 뭐 이런 식의 논리적인 궤변을 상당히 늘어놓고 있어서 저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다 보니까 트럼프를 마치 그냥 지금 클린턴이라고 지금 잘못 발음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코그니티브 펑션 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고 비가역적입니다.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뭐 그냥 치아가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죠.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뇌 신경을 파괴함으로써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게 만약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밝혀지게 되면 과거에 어떤 노무현 정부 때 일하던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뭐 술, 뭐 지금도 청와대에서 술을 많이 먹는데 술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뇌신경이 이제 파괴돼서 기억력 장애라든가 지금처럼 이제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네. 언어 능력에 장애가 온다든가 어떤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소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요실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편집증적 사고라고 해서 요게 지금 문제죠.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예. 지금 우리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가 하나의 편집증적으로 지금 하나에 꽂혔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대북 제재 완화 그쪽 하나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없이. 예,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이 편집증적 사고는 히틀러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히틀러는 치매는 없었습니다. 네. 여하튼 편집증적인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실어증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예, 같은 이제 정신기능의 전반적인 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나 인격 장애 또 공격성 이 공격성이라는 게 지금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과거에 막 10년 전 막 이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막 그냥 공격하는 거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다 깜빵 쳐놓고 대통령 쳐놓고 뭐 보좌진 다 쳐놓고 그냥 다 구속시키는 거예요. 뭐 사법부도 그냥 깜빵 쳐놓고 뭐 어디야 또 깜빵 쳐놓을 데 없나? 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의 입법부 뭐 사법부 행정부 다 쳐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지나갔던 전 정부처 뭐 공격성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게 치매가 걸리면은 그래서 이제 주로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노화에 의한 것하고 알코올 과다 섭취에 의한 알코올성 치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매일 뭐 회의를 그 청와대 회의를 주점에서 주로 했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천 전 뭐 의전 보좌관이 만취한 상태로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직위가 해제되고 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가 상당히 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죠.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그리고 또 노화에 의한 것이 이게 저 대통령에게 오지 않았나 예, 좀 검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예, 나중되다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서 이제 나타나는 정신적 행동적인 문제들을 보면 균형을 잘 잡지 못합니다. 예, 균형을 막 비틀비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옆에서 자꾸 잡아줘야 돼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다리가 오다리인 것도 있는데 좀 약간 균형을 못 잡는 게 좀 있습니다. 좀 걸을 적에 보면은 약간 좀 불안하게 걷는 게 있고 아직 수전증은 저 뭐 보여지지 않는데 냉면을 먹을 적에 언어 구사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그다음에 먹고 삼키는 것에 어려움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의 왜곡,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믿는 것, 예전의 기억이 최근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기억을 합쳐서 생각하는 것. 그래가지고 기억 속의 인물들을 막 헷갈리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약간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거나 이제 북한에 가서도 그 사열을 받을 적에 좀 헤매는 모습이 포착됐고 또 국무회의 하는 동안에 그 길을 못 찾아서 책상 사이를 건너가는 것도 나왔었죠. 네. 차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찰력하고
이 시력도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고 뭔가에 좀 동요되는 것 같고 우울해 보이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를 보면 항상 들떠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 보여요. 남들이 봤을 적에는. 그다음에 성급하고 저 정치에 대해서 뭐 지금 대통령이면 이제 무관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억제성을 잃어서 이제 충동적으로 나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면 패턴과 식욕의 변화에서 수시로 수면 패턴이 불안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죠. 네. 이게 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조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예. 항상 보면은 한번 관련 저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사진들을 보면 여기서 지금 좀 졸고 앉으셨고 또 뭐 여하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조이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계속 조시죠. 네, 항상 이렇게 국회에서도 늘 조시고 하품하시고 하는데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해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침해설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진단, 치매 진단이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치매 진단을 치매 진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진행하려니까 진단을 한번 보시면은 요즘 한국에서는 뭐 저 진단이 좀 약간 권력자의 눈치를 의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뭐 누가 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건강이 위험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두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닥터 의료방송에서는 한번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인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테스트에서 3MS나 AMTS 방식 혹은 MMS 과거에 하던 요 방식으로다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갑상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비타민 B12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라고 이제 이것도 비타민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이제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프로테인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해질, 칼슘, 신장 기능, 간 기능 해가지고 이런 임상적인 검사도 해봐야 되죠.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징 테스트라고 그 횡격막 탈장에서 CT 왜 안 찍었냐고 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왜 CT 안 찍었냐고 막 그냥 하면서 검사하고 판사가 그냥 의사 3명을 이제 깜빵 보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앞인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난리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확진을 좀 진단에 보조 확진은 아니어도 여하튼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를 반드시 찍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강제로라도 갖고 가야겠 모셔가지고 찍어야죠. 좀 치매 환자가 이거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CT나 MRI를 반드시 찍어서 전두엽이나 축두엽의 위축 여부를 봐야겠죠. 네. 뭐 요즘 뭐 많습니다. 뭐 대통령이면은 뭐 접수 안 해도 그냥 바로 1순위로 해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치매의 진단에는 이제 3가지 인지 테스트 해서 이제 체크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와 그 다음에 CT, MRI 해서 이제 뇌를 찍어보는 이 검사 이 3가지가 있는데
인지 테스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한민국 의대 교수 중에는 아무도 없죠. 예, 사설로 해서 개인이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그 인지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의사협회가 지정한 그 병원에 가서 한번 인지 테스트를 해야 보다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치매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가? 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렸는데, 예, 치매의 치료는 웃깁니다. 이게 저 아세틸콜린이라고 아세틸콜린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세틸콜린은 이제 사실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이제 담배를 피면은 아세틸콜린 니코틴이 이제 아세틸콜린의 아류거든요, 아형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막 치매 현상이 심하면은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나면은 그 사람이 다시 또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죠. 네, 응급할 적에 막 그냥 사람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담배를 물리는 게 응급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치료약으로는 콜린 아세틸콜린을 이제 분해하는 콜린 에스테레이즈라고 하는 요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을 이제 주로 이니비터를 이제 저해제를 사용하죠. 네, 그래서 상품명은 생략을 하고 아세틸콜린을 주느냐 아니면 화면을 좀 잡아서 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를 주느냐 두 가지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면은 뭐 알츠하이머 치매의 대다수가 이제 알코올성 치매하고 치매거든요. 나이도 있지만 술을 너무 많이 퍼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전에 치아가 막 11개가 그냥 몽졸이 한꺼번에 빠진 거 봐서 치아는 우리의 뼈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좀 대사가 상당히 영양 상태가 좀 결핍이 왔었기 때문에 칼슘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등등이 부족해 가지고 치아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영양적으로다가 좀 골고루 섭취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치매에 대한 진단을 좀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좀 안심을 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매로 진단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매니지먼트, 즉 뭐 치료는 아니어도 유지 요법이 있기 때문에 좀 담배 좀 피면서 그다음에 콜린 에스터레이즈 저해제를 복용을 하시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무시하지 말고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 청와대에 처박혀 있는 각종 보좌진보다 국민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 어떤 제가 뭐 2년 전에 사기라든가 각종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훑어본 사람인데 국민을 무시했던 백성들을 무시했던 그런 임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국민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요법을 받으시는 게 대한민국을 더 이상 치매 국가, 즉 공산화로 이끌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의료 상식에서는 한 사람의 건강인 이 치매에 관련한 것이 한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금일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것으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